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북은 내일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가 최고 3단계로 올려 비상 대비에 나선 가운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지난달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새만금 영지를 떠났지만 전북에 머무는 잼버리 대원들이 14개 시군이 준비한 체험과 관광 일정을 소화하며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예상대로 한반도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까지는 강도가 강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농민이 바람에 배 나뭇가지가 끊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한창 씨알이 굵어지는 때인 만큼 아무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추석 성수기에 추석에 나갈 배가 있고 또 10월 초면 전부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그야말로 초토화죠.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에 근접해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전북 지역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10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오니 태풍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 무주와 진안 등의 동부 지역은 300mm 이상입니다. 특히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은 모레 새벽에나 한반도 북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올렸습니다. 군산과 부안에서 연안 섬지역을 오가는 5개 항로의 운항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지리산 국립공원 등 133개 탐방로와 선유도 해수욕장의 출입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는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 아래도로 17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지하차도와 하천 산책로 등 통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북도 오늘 오후부터 영향권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장마로 침수 피해를 본 익산시 망성면 주민들은 또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400mm 가까이 비가 내린 익산시 망성면. 농경지 657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주민 16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도 물에 잠겨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장마 동안 큰 피해를 입은 농가입니다.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찼었고 이제 겨우 긴급 복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긴급 복구일 뿐 침수된 기계 설비와 쓰레기는 아직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또 피해를 볼까 걱정이 앞섭니다. 건물 외벽이나 간판이 파손될 정도로 거센 바람이 예상되지만 비닐하우스에는 임시로 묶어놓은 끈이 전부입니다. 바람에 이제 또 하우스 같은 게 날아가고 할까봐 끈으로 다 묶어놓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비가 얼마나 올지 바람이 얼마나 불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한 심정이에요. 침수됐던 주택에 이제서야 생활용품을 들여놓기 시작한 주민들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군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있었지만 폭염 때문에 복구 작업이 더뎠습니다. 빨리 할 걸 폭염 때문에 오래 했어요. 빨리 할 거를 너무나 더워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까. 장병들 안 했으면 우리 진짜 여태까지도. 장마와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 다시 심은 작물이 또 물에 잠기거나 대피소 생활을 하진 않을까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학생 안전을 위해서 일부 학교가 휴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3곳이 내일 휴업하거나 개학을 연기했고 학교 2곳은 학교 시간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 7곳이 내일 하루 휴원하고 11곳은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태풍 피해 신고 때 문자와 영상 전화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자 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을 입력해서 119로 전송하면 되고 영상통화 신고는 119와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이러한 신고가 출동 지점과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일반 전화 신고의 폭주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익산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은 47건에 88억 원, 사유시설은 26,520건에 162억 원입니다. 익산시는 복구 작업에 1,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에 복구비 지원을 건의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추석 전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울 등 8개 시도로 분산 배치된 가운데 전라북도에 잔류한 5,700여 명을 위한 미니 잼버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대원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그늘진 나무숲에 들어오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가죽 공예를 체험하는 대원들의 표정에서 한결 여유가 묻어납니다. I really liked it. It's really nice because I talked to a lot of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 got to spend more time with my friends. 안전 장비에 몸을 맡기고 3m 높이의 아찔한 외줄에 올랐습니다. 얼굴엔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용기를 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5개 코스의 밧줄놀이 체험은 대원들에겐 아찔하면서도 짜릿한 경험이 됐습니다. I was scary at first because I never do this, but when past I like a lot and. 전북에 남은 10개 나라 5,700여 명의 대원들은 이처럼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에 참가해 미니 잼버리를 즐겼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던 영예 과정 활동들과 새롭게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대원들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충분히 우리 전북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조직위와 자치단체의 소통 부족으로 일부 체험은 취소되거나 대기 시간이 다소 길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잼버리 파행이라는 오명 속에 앞으로 폐영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이틀. 조직위와 전라북도가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스카우트 잼버리가 졸속으로 치러지면서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써야 하는 곳에 제대로 썼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대목인데요. 전주방송이 올해 조직위원회 예산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된 화장실 청소 예산은 5천만 원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들어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스카우트 연맹에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전라북도가 도비 450억 원을 투입해 잼버리 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내 전시, 체험시설과 어드벤처 활동장은 내년 3월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이제 확보가 안 되고 어쨌든 전에 도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립사업을 하게 됐고.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올해 사업비 세부 계획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사업비는 276억 원, 4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청소와 관리에 4,500만 원만 배정됐습니다. 행사장 방역 예산도 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폭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늘막의 설치 예산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사업에는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겁니다. 예산이 뉴스에 의해서 하면 1,000억 같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어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은 대회 운영에 대한 조직위원회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간 건물을 짓는 데만 급급해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업 예산을 소홀히 했던 것이 결국 잼버리 실패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될 시점입니다. JTB 뉴스 천경석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면서 부실 운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치권의 자료 요구가 전라북도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의 잼버리 관련 자료 요구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내용이나 해외 출장 내역,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려다 취소했습니다. 도의원 18명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행사를 가지려다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5월에 계획된 행사였다며 외유성 방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애향본부가 호소문을 내고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애향본부는 정치권의 정쟁이 수준 낮은 정치를 넘어 혐오를 부르고 있다며 대회 운영에 대한 감사와 감찰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영되는 순간까지 대회를 알차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라북도는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가파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에서는 마트나 식당 같은 편의시설조차 이용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개방형 휴게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닿아 있는 정읍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도로를 사이로 7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식당은 물론 생필품을 파는 소매점도 마땅치 않습니다. 부근의 산업단지 근로자 1,300여 명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가 이용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코앞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지만 진입로가 없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일반 도로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읍시와 함께 진입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개방형 휴게소 운영은 전국에서 정읍 휴게소가 처음입니다. 정읍 휴게소를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함으로써 휴게소 인근 주민과 산단 근로자들이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않고도 식당과 간식 등 휴게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는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에 있는 남원 춘향휴게소도 내년까지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전기차 충전 시설이랄지 메뉴의 다양화 그리고 먹거리 즐길 거리를 좀 더 보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게끔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농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 시설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 주민과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개방형 휴게소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벼수학이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해서 임실군으로 들어온 스카우트 대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신나는 난타 공연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흠뻑 빠져듭니다. 새만금을 떠나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에 들어온 에콰도르와 피지 대원들입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임실군에 머물면서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119 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De maravilla, pienso divertirme el resto que nos queda y disfrutar de lo máximo que podamos de estos últimos días del Jamboree, aquí en este sitio que nos han dado y nos han acogido.
남원시 200면에서 지난 5월에 모내기한 조생종 벼인 빠름이의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조생종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20헥타르에서 100톤가량의 햅쌀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생산되는 쌀은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서 앞으로 제값을 받아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무료로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기상악화로 올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 측 8월호를 통해 올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19%와 2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숭아는 12%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봄철 이상저온과 7월의 긴 장마 등으로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5월부터 오름세인 산지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 5일 80kg 기준 전국 평균 산지쌀값은 19만 4,020원으로 열흘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산지쌀값은 4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가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내 동물보호시설에서는 AI에 감염된 개와 고양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주 동안 도내 동물보호시설 34곳에 개와 고양이 2,500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AI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